이마 거상을 안 하고 상안검만 했을 경우에는 쌍꺼풀 라인이 콧등 쪽에서는 가로로 연결돼요. 그래서 되게 이상하거든요. 오히려 안 하는 일만 못한 경우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젊어진 ST 성형외과 전문의 윤세훈입니다. 또 만나서 반가워요.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눈꺼풀이 처져서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상안검 수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상안검 수술 말고 이마거상 수술로 하는 게 더 적절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마거상이 어떤 원리로 되는 수술인지도 설명을 드리고 눈의 노화 과정, 눈꺼풀이 어떻게 노화가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정리를 해보고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꼭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다 결국에는 사춘기 지나고 20대 한 중반까지 지나면 성장이 다 멈추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노화가 진행된다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점점 이제 피부도 노화가 진행되고 그리고 두피 처짐도 이제 진행된다고 할 수 있어요. 보통 가장 먼저 진행되는 위치가 눈 바깥쪽이 먼저 진행을 해요. 왜냐면은 눈을 싸고 있는 눈 확뼈가 여기 튀어나와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의 피부가 좀 빨리 늘어나면서 쌍꺼풀이 있는 분들은 쌍꺼풀이 바깥쪽이 얇아지고 결국에는 이제 40대를 지나면서부터 는 여기뿐만이 아니라 이 앞쪽도 골고루 다 처지기 시작해요. 눈두덩이만 처지는 게 아니라 콧등 쪽도 처지면서 주름이 생기고 눈 바깥쪽은 관자 부위 쪽도 처지면서 웃을 때 눈가 주름이 생기기 시작해요. 피부가 전체적으로 골고루 이제 처지기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40대, 50대 초반까지 이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시고, 눈이 처지니까 눈 뜨는 작용을 보조적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마근인데 이마근을 점점 쓰면서 뜨기 시작해요. 그렇게 버티다가 결국에는 50대, 60대 돼서는 이 이마근의 쓰임을 아무리 써도 처짐이 더 진행돼서 결국엔 눈이 다시 접혀요. 그 단적인 예를 들자면은 이마근도 쓸 대로 다 쓰고 눈꺼풀도 다 처져 있는 상태인 분들이 계시는데, 대표적인 분이 정치인 이해찬, 그리고 여자분으로 따지면 김수미라든지 윤여정 같은 분들이 딱 그런 케이스에 해당돼요. 이마근을 쓰면 단점이 뭐냐면은 이게 당겨진 상태에서 눈을 계속 감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당겨진 상태에서 알륜근의 작용으로 인해서 눈꺼풀 피부가 다시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눈썹은 올라갈 때 다 올라가 있는데 눈꺼풀 피부 늘어나서 결국엔 다시 눈꺼풀도 처져 있어요. 지금 보시면 결국에 최종적인 단계는 눈꺼풀도 처지고 이마 주름도 진해지고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최종적인 단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세요. 이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상안검을 할 건지 눈썹 거상을 할 건지 이마 거상을 할 건지, 이걸 세 가지 무기들을 가지고 이걸 해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본인 눈의 상황에 맞게 성형외과 전문의들이 판단해서 수술을 결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마 거상만으로 다 해결이 되는 경우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마 거상을 꼭 해야 되는 경우, 이마 거상만 하는 게 아니라 상안검이나 눈썹 거상을 같이 해야 되는 이마 거상,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눈썹 거상을 해야 되는 경우는 눈과 눈썹 사이 간격이 넓으신 분들이 이마 거상을 하면은 눈썹이 더 올라가니까 눈썹 거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눈썹 거상만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콧등 주름이 없이 눈 바깥쪽 처짐이 주로 처져 있는 분들에 한해서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썹 하 거상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사실 좀 제한적이에요. 40대 그리고 50대 초반까지는 사실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상 가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두피 처짐이 상당히 많이 진행하기 때문에 눈썹 거상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안 하는 일만 못한 경우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마 거상을 꼭 선행을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오히려 눈썹 거상을 더 추가로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상안검이 필요한 경우는 이마 거상이나 눈썹 거상 할 정도로 눈 바깥쪽이나 안쪽에 처짐이 없이 쌍꺼풀 라인이 비대칭이 있다든지 눈 뜨는 힘에 비대칭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눈꺼풀 피부만 단독으로 조금 많이 처져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절개 상안검을 고려한다 할 수 있고, 이마 거상을 하는 경우에 라인이 조금 비대칭인 경우는 사실 절개 상안검 안 하고 매몰법으로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경우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눈의 문제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접근법이라든지 해결 방법이 조금씩 다 차이가 있어요.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의 선생님이랑 같이 좀 상의를 하면서 결정하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마 거상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상안검 수술을 받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처짐이 눈 바깥의 영역까지 다 확장되어 있는 경우에 이제 이마 거상 해야 되는데, 이마 거상을 안 하고 상안검만 했을 경우에는 눈 쪽에 주변에 펴지면 해결이 되는데 이 앞쪽과 뒤쪽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쌍꺼풀 라인이 콧등 쪽에서는 가로로 연결돼요. 그래서 되게 이상하거든요. 눈 바깥쪽은 잘 가다가 여기가 처져 있으니까 가다가 꺾여요. 그래서 여기에 더 약간 두툼해 보여요. 그런 경우에는 이마 거상을 추가로 하면 이제 교정이 되겠죠. 상안검 수술이랑 이마 거상을 그럼 같이
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네. 같이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마 거상은 기본적으로 필요한데 이마 거상만으로 이제 눈 모양이 대칭이 잘 안 맞는 경우들, 그런 경우에 상안검을 추가를 해야 돼요. 왜냐면은 눈 뜨는 힘이 비대칭인 경우도 꽤 있어요. 한쪽 눈이 잘 안 떠진다든지 눈매가 바깥쪽이 한쪽이 좀 덜 떠진다든지 쌍꺼풀 라인 자체가 비대칭인 경우들, 아니면은 눈꺼풀 꺼짐이 비대칭인 경우들, 안화 지방 자체의 양이 다른 경우들도 있거든요. 보통 그런 경우 재수술인 경우들이 많죠. 뭐 어쨌든 쌍꺼풀 라인도 대칭을 결과적으로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이마 거상도 하고 상안검도 해야 되는 경우에, 근데 그렇게 되는 경우는 동시에 진행해도 되고 나눠서 해도 상관없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저희 병원에서 이마 거상을 진행했던 몇몇 환자분들 케이스를 가져와 봤는데요. 첫 번째 케이스는 두피에 처짐도 있고 쌍꺼풀도 거의 속쌍꺼풀만 있으시고 두피가 많이 처지다 보니까 이마 주름이 좀 진하게 잡히셨던 분이었어요. 이게 결국에는 이마근을 써서 그나마 지금 눈꺼풀 피부가 이렇게 걷어지는 상태지, 실제로 이 정도로 이마근을 쓰시는 분들은 보톡스를 맞으면은 이마근을 못 쓰게 되면은 지금 보이는 것보다 더 눈이 덮이는 케이스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두피 처짐이 있으신 분들은 결국에는 이마 주름도 펴야 되기 때문에 이마 거상을 해야 된다 해서 설명을 드렸었고, 그래서 이마 거상도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쌍꺼풀 라인을 얇은 속쌍꺼풀 라인을 만들기 원하셔서 매몰법도 같이 진행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마 주름이 쫙 펴진 게 확인이 되실 거고 눈썹과 그 눈의 간격도 조금 넓어졌어요. 그리고 콧등 주름이 펴진 게 보이시죠? 다음 사례 볼까요? 눈과 눈썹 사이 간격이 많이 좁아져 있고 콧등 주름이 조금씩 진해지기 시작하는 시점이라 보시면 돼요. 미간 근육도 조금 세신 편이에요. 눈이 좀 무거워지면은 눈을 세게 뜨려고 하다 보니까 추미근도 좀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상을 쓰면서 눈을 뜨다 보니까 미간 주름 같은 게 조금 생기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마 거상을 하는 과정에서도 추미근도 조금 많이 절제를 같이 진행했던 분이어서 결과를 보시면은 미간 근육 자체도 세기가 조금 많이 줄어든 게 확인되실 거예요. 그 눈썹 산이 있는 이 바깥쪽 부분이 굉장히 좀 높은 형태였는데 콧등 주름 쪽이 많이 처져 있는 거를 개선하려고 그쪽을 많이 거상하다 보니까 눈썹 모양도 조금 순한 이제 눈썹 모양으로 좀 바뀌었어요. 눈썹 밸런스도 좀 같이 맞추면서 두피의 처짐을 해결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환자분, 눈가의 주름이나 콧등 주름이 조금씩 이제 잡히려 하는데 두피 처짐을 보상하기 위해서 이마근을 많이 쓰는 상태인 분이세요. 이마의 주름이 좀 진하게 잡히고 있죠. 그리고 미간 주름도 진하게 잡히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오셨는데, 상담할 때 이제 이마를 당겨 보면은 이 주름이 얼만큼 진한지 알 수 있어요. 너무 진하면은 주름 필러까지 같이 진행을 해야 되지만 당겨 봤을 때 주름 흔적이 많이 없어지는 분들은 굳이 주름 필러까지 안 해도 그냥 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분은 그렇게 주름이 진하진 않아서 주름 필러까지는 진행 안 하셨던 분이고 이마 거상만으로 이마 주름도 피고 눈과 그 눈썹 사이 간격도 조금 넓혀드렸던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흔히들 눈 위쪽의 처짐을 꼭 상안검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상안검보다 이마 거상술이 꼭 필요하고 이마 거상술을 받았을 때 훨씬 더 좋은 경우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상안검을 무리해서 했다가 오히려 후회하는 경우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이마 거상술 자체만으로도 더 회복 기간도 짧고 그리고 자연스럽고 효과가 좋은 그런 결과를 꼭 얻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에 맞는 수술법을 전문 선생님과 상의해서 현명한 결정을 하실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번엔 더 좋은 컨텐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젊어진 ST 성형외과 전문의 윤세현이었습니다. 안녕. 이게 정리가 쉽지 않아요.